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태원 명단 공개에 대해서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악마 집단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김소정 변호사 전화 연결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명단 공개에 대해서 부산서도 뭐 시끄럽죠? 이거 뭐, 아니, 민주당은, 저 좌파들은 5.18 명단을 그렇게 공개하라고 했는데도 공개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유족 명단은 공개하지 말라고 하는데 공개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이런 악마 집단이 다 있나 싶고. 그러니까요. 이거 민주당은 이 참사를 자신들의, 저 좌파들은 호재로 삼는 것 같아요. 이 참사를. 맞아요. 네. 자기들의 호재. 예. 그래서 이제 남의 불행이 이제 자기에게는 뭐 기회다. 예. 뭐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고서 이렇게 명단을 공개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고요. 네. 첫 번째 사진 보여주시면 네. 이 고발 들어갔죠, 언론사. 네. 민들레라는. 네. 홈페이지 찾아봐도 뭐 홈페이지도 검색도 잘 안 되고. 네. 좀 특이한 곳이긴 하더라고요. 네. 거기서 이제 명단을 공개를 했는데 그 다음 사진 띄워주시면 미디어 오늘이라는 데서 자세하게 취재를 했더라고요. 네. 민들레 측에. 일방으로 명단을 이제 공개를 해서 논란이 됐다. 그 다음 또 사진 띄워주시면 네. 민들레 측이 실제로 이런 인터뷰를 해봤다고 합니다. 유족들한테 네. 동의뿐만 아니라 연락조차 취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아이고야. 민들레 측에서. 네. 그 명단을 어떻게 확인했냐고 하니까 그 경위는 밝힐 수 없답니다. 야. 근데 이 명단은 어떻게 입수했는지도 밝혀야죠. 그렇지. 예. 네, 이거는 민들레 측에 이거는 명백히 이 명단을 입수한 경위에 대해서 좀 조사가 들어가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네요. 네. 이거 어떻게 확보했는지도 좀 분명히 좀 밝혀져야 한다고 보이고, 그 다음 또 사진 띄워주시면 확인과 동의를 거친 단 한 명의 희생자 유족이라도 있느냐라고 했더니 예. 거기 민들레 측의 김 에디터라는 분이 예. 다 안 했다. 아주 당당하네요. 야. 그 다음 또 사진 띄워주시면 유가족 동의 없이 공개한 과정에 그런 문제에 대한 어떤 비판에 대해서 민들레 측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개인정보법 위반이 되지 않냐고 하니까 그거는 뭐 살아있는 사람에 해당하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 사자 명예훼손이 더 심각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이것도 반만하는 거예요. 반만. 예. 물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이거는 살아있는 사람 대상으로 하는 건데 예. 이거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전체를 잘 알지 아하. 못했을 때 이런 답변이 나오는 건데. 예. 그러니까 이제 민들레 측에서는 당당하게 나는 형사고발 당할 일 전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맨 처음에 띄워드렸듯이 고발 당했잖아요. 네. 개인정보보호법에 좀 자세히 말씀드리면 그 다음 사진 띄우시면 네. 이 개인정보보호법 표준 해석례가 있잖아요. 네. 이거 판례에서도 이런 해석례가 좀 중요하게 작용하거든요. 네. 어떻게 해석하는지 예시를 보여주는 건데 그 다음 사진 띄워주시면 여기 이런 게 있잖아요. 첫 번째로 사망자 관련 정보가 개인정보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그 다음 사진 띄워주시면 네. 물론 원칙적으로는 사망했거나 사망한 것으로 보이는 자에 관한 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네. 라고 하죠. 이게 원칙이고 그 다음 사진 띄워주시면 네. 다만 사망자에 관한 정보라고 하더라도 유족과의 관계를 알 수 있는 정보인 경우에는 이때는 살아있는 유족의 정보로서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아하, 그러네. 유족의 정보로 볼 수 있다 이거죠. 네. 그러니까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서 알아볼 수 있는 정보는 유족의 개인정보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러네요. 또 그 다음 사진 띄우시면 이때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어떻게 유족에 관한 정보인지 알 수 있는지 여부는 이런 식으로 본답니다. 밑에 보시면 네. 뭐 어떤 정보를 합법적으로 접근해서 알 수 있는 가능성 그리고 시간과 비용 노력이 과다하게 수반되지 않아야 한다. 지금 보면 명단이 공개돼 버렸잖아요, 전체적으로. 예. 그리고 뭐 주변에 보시면 갑자기 희생 당하신 분들, 네. 갑자기 이제 이 참사 이후부터 갑자기 이제 좀 아름아름 아시지 않겠어요? 예, 그러니까요. 예. 명단이 이렇게 공개됨으로써 저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이제 유족과 이제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좀 누구나 쉽게 알 수 있게 만들어 버린 거죠. 네. 전체적으로 지금 전 국민한테 공개해 버린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 경우에는 어떤 유족에 관한 정보로서 개인정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 이거죠.
그러네요. 네. 그래서 이제 개인정보 위반으로 좀 처벌될 가능성도 있다. 그런 소지가 있다. 이런 부분이고 네. 무엇보다도 그 다음에 이 민들레 측에서 뭐라고 했는지 계속 또 보겠습니다. 네. 그 다음 사진 띄우시면 그러면 보도윤리 위반이 아니냐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 민들레 측에서 뭐라고 하냐면 뭐 외국도 명단 다 공개했다. 유족의 의사와 무관하게 다 해왔다. 이런 식으로 합니다. 네. 또 그 다음 사진 띄우시면 이것은 저널리즘의 기본조차 지키지 않은 정도에 벗어난 태도가 아니냐고 했더니 네. 그 민들레 측에서는 다른 언론이 안 지키고 우리는 지켰다고 생각한답니다. 퍼펄선. 아직까지 전혀 반성의 여지가 없다. 그러네요. 이런 지금 언론사가 지금 이 언론사로서의 어떤 역할과 본분을 지금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이 본분이 정말 망각한 거 아니에요? 그러게요. 예. 근데 이런 식으로 어쨌든 답변을 지금 하고 있어가지고 네. 지금 문제가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유족의 개인정보 침해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왜냐하면 유족들 중에서는 공개하는 것을 상당히 꺼리는 분들도 대다수이실 것 같거든요. 네. 왜냐면 이제 갑자기 하루아침에 그것도 무슨 뭐 대규모 재난도 아니고요. 그 이태원 참사로 인해서 정말 허망하게 돌아가셨다 이건데 네. 그것도 대부분이 나이가 다 청년대 나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조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연세가 있으시고 하시니까 특히 네. 건강이 매우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그 손자 손녀들이 사망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던 경우도 상당히 많았다고 합니다. 네. 근데 최근에 어떤 언론사 보니까 그 조부모님들께서 이 공개된 이름을 파악을 하고 네. 큰 충격을 받으신 경우도 있었다. 아, 그러네요. 예. 이 자녀분들이 손자 손녀가 이게 사망했다는 사실을 일부러 알리지 않았는데 예. 갑자기 손자 손녀가 안 보이니까 이상하게 생각하실 거잖아요. 그러게요. 예. 그러다가 이제 이 언론사 통해서 명단을 확인하고 큰 충격을 받는 그런 사례도 있었다고 합니다. 네. 어쨌든 그 유족 각각의 어떤 사연들 상당히 많을 거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어쨌든 그 유족들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공개되지 않기를 원하시는 유족들도 상당히 많았을 텐데 이렇게 공개를 해버린 것은 상당히 유족 측 입장에서도 정말 큰 문제가 된다는 거고 그리고 이게 자칫 잘못하면 돌아가신 분의 그 사자 명예에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네. 거기에도 해당할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 뭐 이름을 공개하는 것이 명예훼손으로 볼 수는 없겠지만 그 이후가 문제죠. 그렇죠. 예. 이 사자 명예훼손에 어떻게 보면 초석을 깔아준 셈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왜냐면 이제 우리 사회를 보면 뭐 다른 데도 마찬가지겠지만 다들 정상적인 분들만 계시는 게 아니잖아요. 예. 선을 넘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고 예. 이 돌아가신 분의 이름을 통해서 그분의 어떤 사진, 뭐 인스타 계정이나 페이스북 계정 다 찾아내고 하시거든요. 예. 그걸 통해서 또 2차 가해가 2차, 3차 가해가 무분별하게 일어날 수가 네. 있고 거기에다 대고 이제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허위 사실을 무분별하게 유포가 될 수도 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거는 이제 명백하게 사자 명예훼손이죠. 네. 어쨌든 이런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 개연성을 상당히 높여준 것이 아니냐 이런 명단 공개 자체가. 예. 그래서 이 명단 공개는 상당히 지금 부적절하다 여러 가지 면으로 봤을 때. 네. 근데 이제 지금 아까 보셨겠지만 민들레 측에서는 아주 당당하다. 나는 뭐 우리는 개인정보 보호 위반으로 처벌될 소지도 없고 우리는 언론사로서의 그 역할을 다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인터뷰를 한 기사가 있어서 네. 상당히 놀랍네요. 근데 이제 또 그 다음 사진 띄웠으면 민주당이 갑자기 선긋기를 하고 있네요. 손절. 예. 아니 근데 이재명이 유족 그 사망자 명단 공개해야 된다 이재명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민들레 측도 아마 이재명의 그 인터뷰를 보고 이런 결정을 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 그러니까요. 예. 어쨌든 민주당 손절 들어갔어요. 네. 너무 파장이 크다 보니까. 네. 근데 민들레 측에서도 민주당 이런 태도를 보고 배신감 느끼기도 할 것 같기도 하고. 예. 근데 왜냐면 민주당이 이렇게 손절하는 거는 물론 이제 국민 정서 부분을 이제 감안한 부분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이게 이 소송이 이제 걸리고 하면 물론 이제 형사소송 아까 뭐 구발당했다는 기사도 띄워드렸지만 이게 결국에는 민사 손해배상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크거든요. 예. 아. 제 생각에는 네. 유족 한 분당 제가 느끼는 이 법감적으로 봤을 때는 그 충격과 그 공포로 봤을 때는 그 정신적 피해 보상으로 유족 한 명당 저는 300만 원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300만 원. 그러면 그러니까 청년 1인당 부모 2명 해가지고 한 가족당 600만 원 정도.
한 가족에 600만 원. 그러면 그러면 155명이니까 예. 부모 각자에게 300만 원씩 예. 뭐 총 10억 대략. 10억. 아.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정도로 이거는 상당히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사건이다. 그냥 넘길 사안은 아니고요. 근데 만약에 아까 그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구발이 들어갔는데 예. 그 부분에 관해서 형사처벌이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그때는 민사 손해배상도 최소한 300 정도는 인정이 될 것 예. 같거든요. 아, 그거는 최하네요. 300이면 그거보다 더 하야죠. 왜냐면 가족이 부모밖에 없으니까 아, 형제도 있고 아까 뭐 얘기한 뭐 할아버지 할머니도 있고 뭐. 근데 예? 이제 최대한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 아, 보수적으로 잡았어요. 최소 10억이네요. 최소. 예. 그런데 이제 그 과거에 비슷한 판례가 있긴 있어요. 근데 이거는 그 다음 사이트 여시면 네. 조전혁 전 의원이 네. 3억대 배상을 하기로 했어요. 정교조 명단 공개하시는 바람에. 야, 예. 아니 근데 정교조들도 자기 이름을 공개하는 거는 참 꺼리나 보네요. 그러게. 어쨌든 그 정교조 명단을 조전혁 전 의원이 공개를 해버렸죠. 예. 그래서 대법원이 그 다음 사이트 여시면 네. 그때 정교조 1인당 10만 원씩 배상하라고 했어요. 근데 이때는 그 성량이 많아 3,400여 명의 명단을 지금 공개를 해버리는 바람에 네. 1인당 10만 원씩 해서 총 3억 4천만 원 정도 배상하라는 판결이 지금 나왔다는 거죠. 네. 이 과거에 뭐 이런 판결이 있었고 이거는 뭐 형사 소송은 안 들어간 것 같고 네. 민사 그냥 판결만 이렇게 나온 것 아니 같고요. 이거는 그냥 정치 단체고 전교조 단체니까 저 1인당 10만 원밖에 안 나오지만 이거는 사망한 사람의 명단이니 그리고 공개를 원치 않는데 한 거고 전교조 명단하고는 다른 거죠 이게 훨씬 그렇죠. 더 다른 엄중한 식으로 거지. 봐야 되는데 훨씬 엄중한 거지 저 사망자 명단 공개는요. 네. 일단 제가 생각했을 아주 적절한 배상금은 300. 아까 말씀드린 금액 예. 10억 정도가 10억. 예. 적당하다. 10억. 예. 네, 그렇게 좀 불법 행위. 그럼- 왜냐하면 민사 소송 같은 경우에는 네. 그러니까 당연히 고의에 의한 불법 행위는 당연히 손해배상하라고 하고요. 네. 그것이 과실에 의한 불법 행위인 경우에도 손해배상하라고 나와요. 이게 형법하고 또 다르거든요. 아, 근데 그렇군요. 예. 물론 형사처벌이 되면 민사 손해배상 고의에 의한 불법 행위 명확해지겠지만 만약에 형사처벌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네. 민사에서는 충분히 그 손해배상 여지가 충분히 있다라는 네. 것이 핵심이고요. 예. 이 유족분들이나 어쨌든 이 피해를 당하신 분들 이 적극적으로 좀 대응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네요. 이 언론사가 이런 식으로 이 일반 선량한 시민들의 이런 시민들한테 이런 식으로 피해를 입힌다는 것은 네. 정말 상상을 할 수가 없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는 민들레한테도 손해배상 청구하고 네. 이재명한테도 손해배상 왜냐면 그 군불 처음부터 뗀 게 민주당 당대표 아니에요 이재명.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이것을 그러니까 야기시킨 거. 야기시킨 부분이 있는 그게 거고. 이거면 이재명한테도 이제 물려야 되겠네요 10억씩. 그럼 예, 민들레 10억. 예, 공동정범. 예. 예, 물론 민주당은 지금 와서 손절을 하고 있지만. 아니 이재명 말이에요 이재명. 예, 그렇죠. 어. 민주당 이제와 손절하고 있지만 네. 그 전에 이재명이 그렇죠. 일단 명단 공개해야 된다라고 이 선제에 서서 이제 발언을 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부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재명 개인한테 네. 어떤 손해배상 청구도 같이 들어가야 될 부분이라고 그럼요. 보이고요. 예. 네. 어쨌든 이 부분은 관과해서는 안 되는 사건이다 결코. 그럼요. 네. 예, 상당히 심각한 사건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저자들의 그 민낯을 보게 된 거예요. 예, 그렇죠. 동의도 없이, 아니, 심지어 동의를 구하려는 연락조차 안 하고, 예, 네, 그냥, 자기들은 언론사로서 역할을 다 했다. 그냥 우리는 공개해버린 거 처벌받지 아니에요. 않는다. 예, 이 나쁜 놈들. 예. 아, 정말 사악한 것 같아요. 네, 악마를 보았다 합니다. 네, 네, 네. 그렇습니다. 김소정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 나쁜 놈들 진짜. 에이. 민들레 그래놓고선도 당당하게 지금 뭐 어쩌고 저쩌고 나오는데 끝까지 당당할 수 있는지 두고 볼 거고요. 민주당이 이걸로 손절 분위기가 있는데 늦었어요. 지금 손절해가지고 늦었어. 당대표가 저렇게 난리치고 명단 공개하라고 그럴 때 입 다물고 있었잖아요. 동조했고. 그러니까 손해배상 이재명 10억, 그다음에 민들레 10억 이렇게. 그건 최소죠, 최소. 손해배상 물고 또 형사적인 처벌도 받아야 됩니다. 민주당 제가 볼 때 이걸로 이재명 구하기가 이건 이제 안 되겠다.
야 이거 이재명 구할래다가 예 우리가 이제 민주당 자체가 이거 없어지겠다 하고 이걸 기회로 해서 손절 분위기가 점점 확산돼서 민주당 보호 작전은 좀 브레이크가 걸린 것 같은데요. 이제 민주당에서 이재명 쳐내기가 꿈틀꿈틀 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려워질 것 같은데요. 이재명은 네 마치겠습니다.